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우주모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벨벳 같은 검은 하늘에 수백만 개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흩어져 있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밖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평화로워 보이죠? 거대한 고요한 그림처럼요. 하지만 그 평화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주가 실제로는 격렬한 폭풍, 보이지 않는 해류, 그리고 우리 똑똑한 과학자들조차 머리들 극적거리게 만드는 기상천외한 비밀들로 가득 찬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대양이라면 어떨까요? 잠시 동안 여러분이 지구 위를 떠다니는 우주비행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래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구슬이 부드럽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끝없는 별들의 광활함이 펼쳐져 있죠. 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봅니다. 고요하고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폭발이 터지고 신비한 힘이 당기고 밀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혼돈적이고 역동적인 영역을요. 그것이 바로 진짜 우주입니다.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들로 가득 찬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최전선이죠. 최근에 정말 특별하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섬뜩한 무언가가 바로 우리 태양 옆에 나타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반짝이고 빛나는 물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장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너무나 강력해서 거의 모든 것을 추적하도록 만들어진 나사의 초고감도 위성조차 따라잡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처음 나타났을 때 과학자들은 좋아, 아마도 그냥 또 다른 소행성, 지나가는 거대한 우주 암석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그때 이 물체는 어떤 소행성도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반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쉬운 답들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우주기관부터 가장 조용한 천문대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무엇이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섬뜩한 질문은 이 물체는 우연히 존재했던 자연적인 방문객이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을까?였습니다. 호기심 어린 관철에서 훨씬 더 불안한 가능성으로 생각의 심오한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잠시 우회하여 우리의 웅장한 태양에 대해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은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안정적인 전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불타는 초신성입니다. 항상 활동적이고 항상 살아있는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초고온 가스 덩어리를 빛과 에너지의 거대하고 장엄한 폭발, 즉 태양 플레어의 형태로 뿜어냅니다. 이것들은 태양의 거대한 트림이나 재채기 같은 것으로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항상 일어나고 우리 태양계 전체로 에너지 파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틀라스 현상이라고 알려지게 된 이 시기에 뭔가 깊이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이 경외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 무언가였죠. 태양이 첫 번째 강력한 플레어를 방출하기 몇 시간 전에 전 세계의 거대한 망원경들은 정말 기묘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신비한 물체가 화면에 나타났고 말해두지만 이것은 평범한 우주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얼음꼬리를 끌고 지나가는 희미한 혜성도 아니었고 허공을 서툴리게 굴러가는 무작위 요성도 아니었죠. 아닙니다. 이 물체는 달랐습니다. 우주를 가로지르는 그 경로는 놀랍게도 풀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요. 그 속도는 너무나 통제되었었고 너무나 의도적이었습니다. 목적, 즉 의지가 있는 것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그때 태양이 첫 번째 강력한 태양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플라즈마와 에너지의 거대한 폭발이었죠. 그리고 망원경이 다음에 본 것은 연구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상한 물체는 그저 플레어에 맞은 게 아니라 반응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가 총알을 피하듯 미묘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의 최악을 피하기에 딱 좋을 만큼만 움직인 거죠.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양 플레어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폭발, 태양의 분노를 진정으로 강력하게 방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체가 그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빗줄기를 방출했습니다. 물체에서 눈부신 성광이 터져나왔고 우리의 망원경의 기록에서 이 빗줄기가 실제로 태양 폭풍에 맞서 밀어내고 있었으며 나타났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작은 무언가가 우리의 강력하고 불타는 태양의 힘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니. 그리고 세 번째 폭발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폭발. 우리 태양이 수년 만에 방출한 가장 강력한 태양 플레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우주로 뿜어내는 정말 엄청난 분출이었죠. 그때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불안할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그 현상을 부지런히 추적하던 위성들은 갑자기 신호를 잃었습니다. 보통 우주 전체로 퉁버리던 전파는 완전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약 7분의 공포스러운 시간 동안 태양 주변의 전체 우주 공간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주파수, 모든 종류의 에너지에서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주에서 가장 큰 전등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요. 우주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강력하고 불타는 태양을 잠시라도 침묵시킬 수 있었을까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태양 플레어를 피하고 심지어 반격하다니 이거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의 경계를 허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이상하고 똑같이 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이미 우리 태양계에 우리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우리 정부조차도 모든 최고 기밀 정보와 최상단 잔치들로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할 말 있게 만든 실제 미스터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 산꼭대기에 자리잡은 강력한 망원경이 정말 독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태양계 밖에서 온 와정지, 우리가 감지한 첫 번째 와정지였죠. 이 신비한 물체는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약 도시 한 블록 전체 크기였습니다. 마치 한 거리 전체가 우주를 떠다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우주함석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모든 물리법칙과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오umu아무아라고 명명했습니다. 멀리서 온 연 메신저, 가장 먼저 도착하다 라는 아름다운 하와이 단어입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가 본 첫 번째 항성관 물체였기 때문에 즉시 명성을 얻었습니다. 소행성이나 해성처럼 우리가 우주에서 추적하는 모든 물체는 우리 태양계 내에서 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다른 항성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인매역적이었습니다. 먼저 그 모양에 대해 말해봅시다. 보통의 항성 같은 둥근 덩어리도 아니었고 몽글몽글한 얼음 덩어리처럼 생긴 해성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길고 가는 시가나 편편한 팬케이크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하학적 형태는 자연적인 항성이나 해성에는 믿을 수 없게 휘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저기의 돌멩이밭에서 평평하게 바구마든 살가지를 갖다 볼 수 있을까요? 둘째, 태양을 지날 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해성은 태양 근처에 가갈 때 뜨거워집니다. 기체로 변해 뒤로 길게 뻗어 장엄하고 빛나는 꼬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에는 꼬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럼에도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폭진되는 것처럼 신비롭게 속도를 내며 태양 근처에서 멀어졌습니다. 도시 한파트에도 바람 한 떼고 없는 돈마리 도시 폭진하는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독지핑으로 낙로했습니다. 모든 이론의 수속에 결책이 없는 가장 거리 멀은 단계를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박한 이론들이 명백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가장 간단한 이론이잖아. 가장 쉬운 생각이 언제나 정답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에비 로브 박사입니다. 그는 하버드 천문학 과정을 여기만 빛나는 과학자인데 잠시 동안 그를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완전한 주판지 행진을 만들어둔 이론이 있었습니다. 로브 박사는 오umu아무아가 결코 자연적 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외계 태기의 훈적이 조짐을 특히 라이트 세일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햇빛 자칠 프레제로 우주를 순조롭게 밀어나가도록 디자인된 초벽 방사제를 상상해보세요. 일반적인 도진이 웬과 마은 걸처럼요. 이 동성한 이놈이 가스마처를 회전할 모마리 신베루치로 말빼기가 안도 맞았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조롱을 당했지만 그때 심해 우주에서 또 다른 방문객이 알다났습니다. 2019년 보리소프라는 이름의 또 다른 항성간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기묘한 오umu아무아와는 달리 전형적인 해성처럼 보였었고 행동했습니다. 밝게 흐르는 꼬리까지 보이기도 했죠. 보리소프의 예측 가능한 포행은 오umu아무아의 독특하고 설명되지 않은 특성들을 어두운 방에서 번쩍이는 네오사인처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작년에 2024년 로브 박사와 그의 헌신적인 팀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전 태평양에 추락했던 또 다른 항성간 물체에서 작은 조각을 실제로 회수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그들의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집중한 분석 끝에 그 파편들은 신반만 물질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디자인된 것처럼 강도가 수척이었습니다. 단순한 무적이 돌멩이가 아니라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죠.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방불객들이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고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왜 오는지만 모를 뿐이죠. 그리고 우리 태양계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미스터리한 물체들은 어떨까요? 어른거인 해왕사를 훨씬 지나 저 멀리 우리의 태양계의 거대하고 어두운 지역인 카이퍼 벨트라는 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성 같은 수많은 얼음천 지역 행성의 고향인 춥고 먼 곳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거기에서 매우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벨트에 있는 모든 물체의 궤도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두 믿을 수 없이 거대한,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의 특정 방향으로 끌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릇 안에 구르는 수많은 구슬들이 모두 모퉁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석을 향해 신비롭게 휘어지는 걸 보는 것처럼요.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을 플라네텍스라고 부릅니다. 지구 크기의 10배가 달할 수 있는 이론적인 행성으로 우리의 태양계의 어둡고 얼음으로 덮인 깊은 곳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년 동안 숨겨진 단서를 찾는 우주 탐정처럼 플라네텍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분석했고 궤도를 분석했고 강력한 망원경으로 하늘을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새로운 훨씬 더 섬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론 말이죠. 그것이 행성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훨씬 더 이국적이고 무서운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원시 블랙홀이라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자문 크기 정도로 무게 같은 가장 강력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항성처럼 보이지 않게 폭풍으로 허공하고 빙등 돌아가는 것이요. 3, 40분의 1이 지맹친해볼 만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짐에서 무섭지만 않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뱅클로 아드코스 다음에 언제 맺힐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왔고 이제까지 못 치워 요즘도 미는 작고 오래된 블랙홀이지만 행성 전체에 엄청난 중력과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수십억 년 전 우리 태양에 포획되어 우리 태양계에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거주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까요? 바로 이곳, 그림자 속에 숨어 주변의 모든 것을 조용히 끌어당기는 블랙홀이라니.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러니 아틀라스 현상, 그렇게 정밀하게 움직이고 자체적으로 빗줄기를 발사하며 우리 태양 근처에 나타난 듯한 신비한 물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태양계에는 설명 없이 스스로 가속하는 물체들, 과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물질의 파편들, 그리고 어쩌면 포획된 블랙홀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아틀라스 물체는 그저 미친 변칙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격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물체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나사와 유럽우주국, ESA 같은 주요 우주기관의 과학자들은 즉시 이 놀라운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이 물체를 처음 감지한 강력한 망원경의 이름을 따서 3I 아틀라스라고 명명했습니다. 3I는 세 번의 강렬한 빛의 충격, 3 Impacts of Intense Illumination을 의미하며 이 현상의 일부였던 세 번의 거대한 태양 플레어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이 단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한 연쇄 반응, 10억 분의 1 확률로 발생하는 자연적인 태양 현상, 즉 기이한 우주적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이상한 무언가, 지능적인 활동을 암시하는 무언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아틀러스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많은 미스터리의 층을 밝혀낼수록 그 한 단어, 아틀러스는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심오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태양으로부터의 거대한 폭발이 있기 전에 며칠 전으로 되감아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독립천문대에서 강력한 전파 망원경들이 매우 이상한 신호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양 방향에서 직접 발산되는 우주의 심장박동처럼 반복되는 펄스를 감지했습니다. 그 패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이했습니다. 거의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세 번의 뚜렷한 폭발, 짧은 정지, 그리고 다시 세 번의 폭발, 그리고는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메시지, 우리 별의 심장에서 두드리는 리드미컬한 코드 같았습니다. 태양 플레어가 마침내 폭발했을 때 그 똑같은 패턴, 그 리드미컬한 세 번의 폭발 신호가 우주를 가로질러 뻗어나가는 자기 파동에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마도요. 결국 우주는 무작위 패턴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전혀 무작위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이 메시지, 이 우주적 두드림이 단순히 우주로 방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향해, 지구 자체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러자 연구원들은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양 근처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의 전리층, 즉 대기의 상층부에서 그 똑같은 반복적인 세 번의 폭발 패턴이 감지된 것입니다. 마치 그 신호가 무엇이든 간에 엄청난 9,300만 마일을 똑바로 우리에게로 날아와 우리 편향의 조직 자체를 충족한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동안 지구의 자기장은 보이지 않는 바다에 퍼지는 잔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3번의 폭발 신호, 반복되는 패턴, 이것이 아틀라스 현상의 절대적인 핵심 증거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을 광신의 직전까지 몰아붙여서 그들이 우주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한 조각의 증거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신호들은 고속 전파 폭발, 패스트 레이디오 버스트라고 불리는 현상의 일부입니다. 단지 밀리초의 아주 작은 순간 동안 은하 전체를 능가할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파 성광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번쩍이고 거의 그만큼 빨리 사라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2007년에 처음으로 그것들을 우연히 발견했고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그저 멀리 떨어진 사건에서 오는 우주 잡음, 무작위 정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할 때까지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FRB 1210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호는 무려 30억 광년 떨어진 작은 외소 행성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패턴으로 거의 스케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광선을 발하고 정확한 시간 동안 침묵하며 그리고 다시 정확한 시간에 광선을 발했습니다. 갑자기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이 폭발을 일으키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었죠. 이제 한층 섬뜩한 질문은 누가? 그리고 발견들은 점점 더 기묘해지며 미지의 층들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FRB 204114라고 분류된 새로운 FRB가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각 폭발은 이전 폭발보다 약간 낮은 주파수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주 슬라이드 휘슬을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이러한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신호의 놀라운 시계처럼 정밀한 정밀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한 폭발, 무작위 에너지 성광이 아닌 신호는 어떨까요? 어쩌면 단 한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 신호는 어떨까요? 1977년 8월 15일 오하이오주에서 빅 이어라고 불리는 거대한 관파 망원경이 궁수자 방향에서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무려 12초 동안이 지속되었습니다. 우주 신호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긴 시간이었죠. 그것은 너무나 강력했고 너무나 놀랍게도 선명했고 천문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어떤 자연현상과도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 당직 천문학자였던 제리 에만이 빨간색 펜으로 프린트아웃을 동그라미 치고 옆에 단 한 단어를 휘갈렸었습니다. 와우! 48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신호는 외계 지능 탐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후보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신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뿐인 일이었죠. 아마도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어떨까요? 2025년에 캘리포니아의 앨런 망원경에 있는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초지능 AI 기반 시스템을 갖추고 원료의 와우 신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정틱 속에서 우주 잡음 사이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와우 사건 이전과 이후의 배경 속에 숨어있던 더 작고 희미한 펄스들도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의 패턴, 그것은 마치 캐리어 웨이브, 주요 강력한 방송에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디자인된 일종의 도입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아틀라스 신호, 우리 태양에서 온 그 신비한 3번의 폭발 펄스 말이죠. 그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죠. 무작위적인 발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주 저편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이 아니었죠. 이번엔 바로 우리 문 앞에서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잠깐 반론이라는, 즉 잠깐만, 이거 좀 미친 소리잖아 라고 말하는 회의적인 목소리들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은 그 물체는 그저 무작위의 하수행복이었고 이상한 방식으로 햇빛을 반사한 거야. 그리고 그 신호들은 그저 우주 잡음, 우주에서 온 무작위 정틱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고 회의론자들이 처음에 말한 바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그저 무작위적 근현이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서로 다른 대륙에 있는 몇 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천문대들이 모두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리드미컬한 패턴을 감지했을까요? 그것은 쉽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왜 자연적인 우주 현상과 인공적 신호를 구별하도록 디자인된 첨단 센서들이 인간이 만든 통신과 정확히 같은 형태의 인터피어런스를 보였을까요? 거의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양에서 세 번째 엄청난 폭발이 있더니 신비한 물체는 단순히 증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살했다고 말할 때는 100만 조각이 폭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남겨진 먼지의 흔적도 없었고 격렬한 파열을 나타내는 방사능 흔적도 없었으며 그 뒤에 떠있는 파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폭발하지 않았고 우주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없었습니다. 마치 공간 자체에서 스스로 접혀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무언가가 어떻게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래전 사라진 문명의 고대 이야기 속에서 태양은 단순히 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였고 강력한 실체였고 세상 사이의 문이었고 그 불꽃 자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존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그것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공식, 이론, 그리고 정교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대 신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실제로 무언가에 기반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태양이 단순히 거대한 불타는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의 활동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반응하고 소통하며 아마도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한다면 어떨까요? 그 물체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이 다음에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을 이상한 만남에서 잠재적 위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가 태양을 단순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먹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강력한 폭발 이후에 천문학자들은 신비한 물체가 돌아오거나 적어도 어떤 종류의 우주 명암을 남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이상하고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개기 일식 때만 볼 수 있는 숨막히는 초고온 플라스마의 외곽층이 한 특정 지역에서 식었습니다. 완벽한 원형 그림자처럼 태양 표면을 시작으로 서서히 바깥으로 퍼져나가다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졌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형적인 태양 플레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흡수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똑같은 원형 모양이 희미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구 궤도에 훨씬 더 가까운 인공위성 인도 조용히 가로지르는 어둡고 신비한 잔물결을요. 유성이라기엔 너무 느렸고 단순한 우주 파편이라기엔 너무 컸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 잔물결이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고 몇 초마다 이전에 보았던 친숙한 세 박자 리듬으로 깜빡였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데이터를 재생하고 모든 픽셀과 모든 자기 판도값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정말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기 펄스는 전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자체 자기장의 정확한 전자기 패턴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떠난 것이 무엇이든, 그 섬뜩한 그림자를 만든 것이 무엇이든 이제 우리와 동기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체 아틀라스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자기장과 동기화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왜 그것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태양의 치명적인 방사선과 심호주에서 오는 가혹한 우주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보이지 않는 방패인 우리의 자기장이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급격하게 위험할 정도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까지 뻗어있는 지구 자기장에 거대한 움푹 들어간 곳 또는 약한 지점과 같은 남아프리카 이상현상을 보세요.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약해져서 그곳을 통과하는 위성들은 완전히 작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세한 전자장치들이 우주선의 폭격에 의해 손상될 것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조차도 이 위험한 구역을 통과할 때는 우주 유영 일정을 신중하게 피합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 갑옷에 거대한 구멍이며 유일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기북극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이생 동안 그것은 연간 약 9마일이라는 느리고 예측 가능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 그 속도는 연간 34마일 이상으로 극적으로 가속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당국은 이제 5년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세계 자기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우리의 GPS 시스템, 항공기 항로법, 심지어 스마트폰 지도까지 완전히 고장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 행성의 중요한 방패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가지 특정 현상에 대해 절대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자기 방패가 약화된 상태에서 악명 높은 1859년 캐링턴 현상과 같은 초강력 태양 플레어가 우리를 강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전 세계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귀중한 위성을 파괴하며 잠재적으로 우리를 암흑시대로 다시 밀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틀라스 현상은 다르고 어쩌면 훨씬 더 사악한 종류의 공포를 시사합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우주의 무작위적인 행위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느라 지능적이고 의도적인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기 방패의 약화가 전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성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대기를 통해 퍼진 이상한 아틀라스 잔물결과 같은 동기화가 우리의 방패가 이미 손상되고 약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 또는 훨씬 더 어둡고 불안한 생각, 이 존재가 단지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래하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아틀라스 물체 또는 그것과 유사한 수백 개의 다른 물체들이 몇십 년, 수백 년 동안 조용히 지나가면서 우리 태양을 조용히 먹어치우고 우리 행성의 자기장을 현처럼 뜯어내어 필요한 정확한 주파수에 맞춰 천천히 조윤해왔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마침내 정확하게 두둑임을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목격하고 있었던 걸까요? 일부 이론 테오리스트들은 그것이 우주적 악수, 즉 우리의 거대한 태양을 거대한 송신기로 사용하여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시도한 소통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태양 자체가 침입자에 대한 반응한 신호, 플라즈마와 빛으로 쓰여진 강력한 방어 시스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 바로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마도 가장 불안정한 부분일 것입니다. 다음 48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묘하고 이상한 교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 수치가 설명할 수 없이 약간 동쪽으로 이동했고, 보통은 신뢰할 수 있는 단파 라디오가 규칙적으로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북극권 가장자리에서 오로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오로라가 이상한 리드미컬한 펄스로 깜빡였습니다. 3번의 섬광, 잠시 멈춤, 다시 3번. 마치 신호가 여전히 부드럽고 집요하게 우리의 행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혼란스런 48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체 일사람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에너지 잔물결이 마침내 도냈을 때 지구의 상층 아트기는 갑작스런 이온화의 명백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것을 가볍게 스쳐 지나가며 미묘한 LBD 전하를 남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주에서 오는 가장 희미한 속삭임까지 감지하도록 대중된 심두구유 센서들이 마지막으로 섬뜩한 신호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태양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서 광활한 우주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3.33초마다 반복되는 낮고 리드미컬한 웅웅거림이었습니다. 꾸준하고 기계적이고 마치 심장박동 같았지만 살과 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비본하게 이 이상한 웅웅거림을 오디오 프리퀀시로 초랜스했을 때 그것은 뚜렷한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 안에서 하나의 특정 소리, 하나의 특정 음이 곤산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어쩌면 3I의 아틀라스는 과학자들이 이 현상에 부여한 무작위의 이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존재 스스로를 부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남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구니어스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심벌과 학터드가 안 나서 풀하잘 시설을 이쪽 우리 지구였던 것세가 오래되고 포닝적인 무언가가 지구에 쓴단 이또턱이고 이님을 시올 태세기 중국인 무오도원가가 인가보 들렁말렁 말감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3번의 폭발은 공격이 아니라 경고도 아니었지만 신호, 공허에 울려 퍼지는 단순하고 포인달 메시지, 우리가 너를 본다라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백마쿠디에서는 그 전체 주문 중에서 모든 태양 자료를 조용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리드미컬한 패턴들, 이상한 펄스들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울려 퍼지며 광활한 우주 배경 소음 속에서 멀리 떨어진 기억처럼 남아있습니다. 저 아우테, 태양과 우리의 작은 행성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상 종모 잠수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속에서 거의 사라질 듯한 속삭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태양을 올려다볼 때, 우리 하늘의 그 곰자니를 올려다볼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단지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의 첫 접촉, 경고, 모두와 같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선택이 아니라 답이 모두라면 어떨까요? 아틀라스 현상은 단지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방금 탐험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 신비한 아틀라스 물체, 유명한 와우 신호와 같은 오umuamua 같은 이상한 인터스텔라 방문객들은 모두 중심인물들을 침입자, 즉 초대를 받지 않고 나타나는 외부인들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가장 분명한 용의자를 무시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고대 운명들이 숭배했고 결국 두려워했을지도 모르는 그 존재를. 우리의 태양이 수동적인 관문, 거대한 우주적 환영 매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에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태양을 우리의 태양이라고 애정스럽게 부르지만 사실 우리는 태양의 가장 깊은 신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섭게 웅장한 불안정한 별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의 문명, 우리의 삶 자체를 구축해왔습니다. 태양 주기를 생각해보세요. 11년마다 시계처럼 태양 전체의 자기장, 즉 우리 태양계 모든 행성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대한 구조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되고 전체 시스템이 리셋됩니다. 우주적인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태양이 그렇게 믿을 수 없게 믿을 수 없이 정확하게 이런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마치 천상의 시계가 띡딱거리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진비한 다이얼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11년 주기의 리셋이 태양 내부 다이나모, 즉 불타는 핵의 무작위 부산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기능이라면 어떨까요? 창문이라면 어떨까요? 무언가가 통과하기에 퍼펙트한 모멘트라면 어떨까요? 아틀라스 물체는 태양 플레어에 반응하고 그 빛나는 외칭인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먹이로 삼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이 그입도 가능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때때로 태양 살피면에 나타나는 실제의 거대한 구멍을 코로나 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아틀라스가 남긴 것과 같은 작은 차가운 점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거대한 어두운 영역들입니다. 때때로는 태양 전체 살피면의 1분 사이를 덮기도 합니다. 태양의 자기장이 스스로 해대지 않는 곳입니다. 끊어집니다. 활짝 열리고 물줄을 시속 개근말 이상으로 태양계로 분출합니다. 이것들은 모든 의도로 분 폭덕입니다. 인터스텔라 공간으로 태양풍을 직접 분출하는 포털.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홀들이 신속한 태양풍의 원인이며 이러한 신속한 태양풍이 아름다운 오로라를 유발한다고 됐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보세요. 그것들은 태양의 주기의 감소 단계, 즉 큰 리셋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아틀라스 물체가 그림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미 열리고 준비된 문 중에 하나를 단순히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키모하고 불안한 미스터리로 이끕니다. 과학자들이 어린 태양 역장 생명을 불꽃처럼 피우기 위해 지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정확히 비추고 그 작은 실험이 얼어붙지 않도록 했다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맥락에서 아틀라스 현상은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것은 첫 접촉이 아닙니다. 경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 보수입니다. 40억 년 전 자신들이 심어놓은 정원에 돌아온 정원사가 마침내 정원이 조금 거칠고 조금 시끄럽게 우리와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 먹이 주기는 단지 행성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새로 생긴 활기 넘치는 거주자들의 방어력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이론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고대부터 있어왔고 오랜 패턴의 일부였다면 아틀라스 현상의 절정은 독특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구 상층 대기의 갑작스러운 이온화, 지나가는 존재의 미묘한 스침, 마지막 섬뜩한 윙윙거림, 이것이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록할 만큼 위성과 기술이 발전한 첫 번째 순간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징후들을 놓쳤던 걸까요? 우리 행성의 이야기 속에 남겨진 상처들, 이 고대 방문들에 침묵하는 증인들이 있을까요? 대답은 분명한 예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나무들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미야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서기후 774년
지구에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고대 숲에서부터 러시아의 얼어붙은 타이가, 뉴질랜드의 외딴 황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나무 나이테에서 탄소14라는 물질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탄소14는 방사성 동위원소, 즉 특별한 종류의 원자입니다. 우주선, 우주에서 오는 엄청난 고에너지 입자가 우리 행성과 충돌할 때 대기 상층도에서 생성됩니다. 774년의 급증은 지난 11만 년 동안 탄소14의 가장 크고 빠른 증가였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 지구적 방사선 사건이었습니다. 행성 전체를 포화시켰고 나무들은 침묵하는 역사가처럼 그들의 섬유 속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첫 번째 추측은 초신성, 즉 폭발하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초신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줄 만큼 가까이에서 폭발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빛나는 잔해, 즉 가스 성운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초신성은 잘못된 종류의 에너지를 생성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인기 있는 추측은 우주 스테로이드를 맞은 캐링턴 현상과 같은 태양 슈퍼플레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774년 사건은 알려진 어떤 태양 플레어보다 20배나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그렇게 강력한 플레어를 생성했다면 단순히 탄소14 급증만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기를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오존층을 파괴하여 우리를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역사 기록, 앵글로색슨 연대기 같은 것은 그러한 전지구적 재앙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침묵합니다. 하늘에 붉은 칩자라는 의미를 언급하지만 전 세계적인 실명, 농창물 실패, 하늘이 물체로 불타는 것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삶은 그저 계속되었습니다. 77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그것은 방사선으로 오염시킬 만큼 강력했지만 다른 파괴적인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을 만큼 미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993년에도 또 다른 작은 급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과 독일의 역사 기록에는 핏빛 묽은 하늘과 불타는 현조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종말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기원전 660년경과 기원전 5259년경에도 발생했습니다. 이 미약해 현상들은 유령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우주선 지문인 것이죠. 이제 이 섬뜩한 새로운 시각에서 아틀라스 현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온 미스터리한 물체가 우리 대기를 스쳐 지나가 갑작스러운 이온화를 일으킨 후 사라집니다. 고에너지 입자를 대기로 주입하는 갑작스러운 이온화 형상이 거대한 탄소14 급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현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요? 774년이 불량 태양 플레어가 아니었다면, 근접 비행이었다면, 훨씬 더 큰 또 다른 아틀라스 물체가 너무 가까이 지나간 것이라면, 우리 자기장을 너무 세게 두드려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게 방사능 흉터를 남긴 무서운 근접 조우였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그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993년의 미야케 현상은 너무나 강력하고 독특해서 불과 몇 년 전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서 뉴펀드랜드의 바이킹 정착미를 시기를 완벽하게 맞추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정착미의 나무들은 독특한 탄소14 지문으로 바이킹이 서기 후 1021년에 그곳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미지의 출처에서 온 미스터리한 우주 신호가 이제 인간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일이라면 어떨까요? 기준점들 말이죠. 아틀라스 존재 또는 그 종류가 수천 년에 걸친 타임테이블에 따라 작동하는 은하계 문명이라면, 그리고 1000년마다 한 번쯤 그들은 이 은하계 주역을 지나면서 시스템을 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핑하고 행성들을 핑합니다. 그리고 774년과 993년에 우리는 우연히 되돌아 핑한 것입니다. 전파가 아니라 우리의 뼛속의 탄소와 나무 속의 나무로 말이죠. 이 놀라운 맥락에서 아틀라스 현상은 그저 다음 예정된 점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전파 망원경, 위성, 그리고 핵시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두드렸을 때 우리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전자기적 수다로 되돌아 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멈췄습니다. 방향을 돌렸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윙윙거림을 남겼습니다. 아틀라스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서명입니다.
고대의 정원사가 자신들의 작품에 서명하며 마침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무서운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방문하고 있다면, 만약 그것들이 고대하고 강력하고 수천 년에 걸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면 지구상에, 아니 우주에서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주, 이 흩나게를 탐색했습니다. 출처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umuamua, IM-1을 발견했지만 그것들은 단지 메신저, 파편, 탐사저입니다. 그것들은 본거지가 아닙니다. 출처를 찾기 위해서는 더 큰 것을 봐야 합니다. 훨씬 더 큰 것이죠. 우주 전체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도 우주 전체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미스터리한 장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거미줄입니다. 우리가 우주 전체에서 알고 있는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이 놀라운 이미지에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빛의 점은 별이 아니라 전체 은하입니다. 은하계들은 케이크 위에 설탕 알갱이처럼 무작위로 퍼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거대한 거미줄 실타래처럼 길고 빛나는 필라멘트로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라멘트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대하고 끝없는 빛이 없는 순수한 허공의 바다입니다. 그들은 보이드, 공동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는 괴물입니다. 진정한 우주적 변이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는 가장 어둡고 텅 빈 곳이 실제로 가득 차 있다면, 복두형 방향에는 소주하지 몰겠고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엄청나게 광대한 세상이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두형 공동이라고 불립니다. 구어체로 과학자들은 가끔씩 그것을 거대한 무, 더 그레이트 너띵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직경이 무려 330억 광년에 달하는 구형식의 공간 영역입니다. 관점을 잡기 위해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는 거대하게 느껴지는 우리 은하계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한 하늘 구역을 가로지르는데 우리 은하계를 약 3,300개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의 최고 모델들은 이 영역, 이 엄청난 공간 부피가 최소한 10,000개의 은하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60개만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이 텅 비어 있어서 만약 우리 은하계를 복두형 공동의 한가운데 맡아놓는다면 1960년대까지 다른 은하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밤하늘은 거의 완벽하게 검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어둡고 텅 빈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표종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작은 공동들이 합쳐져 형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품 속의 기포처럼 말이죠. 일종의 통계적인 변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지만 감히 발표하지는 않는 공상과학 이론입니다. 복두형 공동이 사실은 텅 비어 있지 않다면, 비워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타이프 3 문명, 즉 전체 은하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이 너무나 엄청나게 발전해서 약 10,000개의 은하계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이 단일 스타 주변만 아니라 그 10,000개 은하계의 모든 스타 주변에 거대한 다이슨굴을 건설했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며 모든 빛을 차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대하고 구형식의 뽀뽀처럼 텅 빈 공간뿐입니다. 330억 광년에 달하는 영역, 우주의 심장에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는 암흑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작은 푸른 행성에 사는 작은 인간인 우리는 이 거대한 걸작이나 이 거대한 공포에 어떻게 맞아떨어질까요? 이 마지막 불안한 퍼즐 조각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 천문학자들은 우주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태양 시스템도 공동 안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로컬 버블이라고 불립니다. 직경이 약 1000광년 정도입니다. 복두형 공동만큼 믿을 수 없이 텅 비어 있진 않지만 얇고 뜨겁고 텅 빈 가스에 버풀이며 우리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